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이 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28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10월달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구와 축구, 야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난 NBA 시즌에도 프로토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 시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차 영상은 시즌 개막전인 만큼 각 팀의 예상 주전 라인업과 이적생들, 키플레이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덴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농구도사 니콜라 요키치의 맹활약에 힘입어 팀 창단 최초로 NBA 파이널 우승을 차지했던 덴버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딛고 돌아온 자말 머레이 역시 제 몫을 해주면서 우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줬고, 에런 고든도 묵묵히 제 몫을 해줬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올 시즌 덴버의 로스터를 살펴보면 주전 5명은 지난 시즌과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자말 머레이와 칼드웰 포프,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에런 고든, 니콜라 요키치로 이어지는 지난 시즌 우승 멤버를 올 시즌에도 똑같이 주전 라인업으로 구성한 덴버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 팀의 세컨 유닛으로 우승에 큰 공헌을 했었던 브루스 브라운이 팀을 떠나면서 백업 자원에 누수가 생긴 덴버입니다. 브라운은 덴버의 핵심 윙 디펜더이자 팀 역습의 천명 역할을 담당했었던 만큼 브라운의 이탈은 덴버로선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 시즌 덴버의 키플레이어가 될 만한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키치와 머레이 등 주전들은 당연히 중요한 만큼 백업 선수들에서 주목할 선수들을 꼽아봤습니다. 앞서 덴버 벤치 자원의 핵심이었던 브루스 브라운이 팀을 떠났다고 했는데, 덴버에는 또 다른 브라운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왼쪽 사진의 주인공 크리스찬 브라운입니다. 크리스찬 브라운은 지난 시즌 데뷔한 루키인데 데뷔 시즌에 76경기를 소화했을 정도로 덴버의 마이크 말론 감독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브라운의 공백을 또 다른 브라운이 메울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우측 사진은 덴버가 이번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29번째 픽으로 지명한 줄리안 스트로더입니다. 가드 포지션을 맡고 있고 이번 프리시즌 기간 4경기에 출전해 평균 득점 17.8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루키입니다. 스트로더 역시 크리스찬 브라운과 더불어 덴버의 벤치 자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원인 만큼 올 시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LA 레이커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커스 역시 덴버와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과 비교해 올 시즌 주전 라인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안젤로 러셀과 오스틴 리브스로 백코트를 구성할 것이고, 르브론 제임스와 제러드 밴더빌트, 앤서니 데이비스로 이어지는 주전 라인업 구성이 예상됩니다. 프리시즌 기간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건재함을 과시했고, 팀의 야전 사령관 디안젤로 러셀 역시 프리시즌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어느새 팀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언드래프트 출신 오스틴 리브스 역시 올 시즌 활약이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레이커스 역시 벤치 자원 쪽에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크리스찬 우드와 게이브 빈센트가 합류하면서 세컨 유닛 퀄리티가 더 좋아졌습니다.
공격형 빅맨인 크리스찬 우드는 벤치에서 특유의 공격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하고 있고, 마이애미로부터 이적한 게이브 빈센트는 수비력과 3점슛 능력을 고루 갖춘 가드 자원으로서 역시나 레이커스 벤치 자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지난 시즌과 비교해 주전 5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벤치 자원의 퀄리티는 확실히 원정팀 레이커스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덴버가 홈에서 보여준 경이로운 승률과 최근 레이커스와의 맞대결에서 5연승을 거두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는 요키치를 앞세운 홈팀 덴버가 경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원정팀 레이커스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경기 구도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승과 5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 스테이트는 피닉스로부터 크리스 폴을 영입하면서 시즌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크리스 폴이고, 프리시즌 경기가 거듭되면서 커리와의 호흡도 점점 맞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폴과 커리, 이 백전노장 두 가드가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내느냐에 따라 골스의 올 시즌 성적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4번과 5번 자리는 앤드류 위긴스와 드레이먼드 그린이 각각 맡게 될 것인데, 문제는 클레이 탐슨입니다. 탐슨은 프리시즌에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재계약 문제도 남아있는 만큼 시즌 초반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미지수입니다. 올 시즌 골든 스테이트의 키플레이어로는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 폴과 프리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조나단 쿠민가를 꼽아봤습니다. 크리스 폴의 특유의 경기 조율과 골스의 패싱 게임이 잘 어우러진다면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고, 골스의 포워드 유망주 쿠민가 역시 탁월한 운동 능력과 윙스팬을 바탕으로 무럭무럭 성장 중인 만큼 벤치 자원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골든 스테이트 경기를 보실 때 폴과 쿠민가의 활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워싱턴으로부터 브래들리 빌을 영입하면서 빌, 부커, 듀란트, 빅3 라인업을 완성시켰습니다. 벌써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3명 모두 부상 없이 많은 경기를 같이 뛸 수만 있다면 확실히 위협적인 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브래들리 빌의 영입과 더불어 센터 포지션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피닉스인데, 바로 디안드레 에이튼이 떠나고 유서프 너키치가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수비력이 뛰어난 빅맨 자원은 아니지만 미드레인지 존에서 보여주는 패싱 능력과 스크린 능력을 갖춘 너키치인 만큼 듀란트와 부커, 빌 이렇게 3명의 슈터를 기존의 에이튼보다는 확실히 잘 살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전력과 올 시즌 영입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팽팽하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 구도가 예상됩니다. 승 5패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지난 시즌 가정폭력 혐의로 인해 시즌을 통째로 날렸던 팀의 에이스 마일스 브리치스가 올 시즌 복귀하면서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전력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초반 10경기에는 브리치스가 징계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시즌 초반을 잘 버텨야 하는 샬럿입니다. 에이스 라멜로 볼 역시 올 시즌 부상 없이 얼만큼 경기를 소화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유리몸의 대명사 고든 헤이워드 역시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묵묵히 제 몫을 해주는 PJ 워싱턴과 지난 시즌 메이슨 플럼리가 팀을 떠난 뒤 팀의 주전 빅맨 자리를 맡았던 마크 윌리엄스 역시 올 시즌 샬럿의 핵심 선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샬럿의 키플레이어는 이 백코트 듀오 라멜로 볼과 테리 로지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멜로는 부상만 없다면 실력만큼은 리그를 대표하는 포인트 가드고, 로지어는 기복은 있지만 소위 터지는 날에는 3점슛을 몰아넣을 수 있는 슈터인 만큼 이 두 명의 활약 여부에 따라 샬럿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 시즌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와 컨디션을 잘 체크하시면 샬럿 경기 배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존 콜린스를 이적시키고 사딕 베이를 주전 라인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 백코트 조합은 그대로 유지되고, 3번 포지션은 디안드레 헌터, 5번 빅맨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클린트 카펠라와 오니에카 오콩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애틀랜타의 핵심은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가 되겠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올스타 백코트 듀오로서 부상 없이 함께 많은 경기를 소화해 줄 수 있다면
리그 최고의 가드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 가드들의 맞대결이 볼만한 경기입니다. 샬럿의 라멜로 볼과 테리 로지어 조합, 애틀랜타의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 조합이 맞붙는 경기인 만큼 흐름을 타는 쪽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 로스터에 변동이 있습니다. 먼저 덴버로부터 브루스 브라운을 영입했고 뉴욕으로부터 오비 토핀을 영입해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앞서 덴버 경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루스 브라운은 공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인 만큼 인디애나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비 토핀 역시 4번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원이고 프리시즌에 준수한 활약을 펼친 만큼 올 시즌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디애나의 키플레이어는 무조건 타이리스 할리버튼을 첫 번째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 평균 어시스트 1위에 빛나는 할리버튼인데 점점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어느덧 인디애나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 시즌에도 인디애나 경기는 할리버튼이 있는 경기와 없는 경기를 철저히 구분하면서 배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브루스 브라운인데 앞서 계속해서 언급해드렸으니 추가 코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올 시즌 인디애나 경기에서 할리버튼과 더불어 브라운의 플레이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에이스 브래들리 빌을 피닉스로 떠나보냈고 팀의 주전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마저 보스턴으로 이적시키면서 전력 누수가 너무나도 큰 올 시즌이 되겠습니다. 예상 주전 라인업에서 빌과 포르징기스가 빠진 대신 타이어스 존스와 루키 빌랄 쿨리발리가 포함됐을 정도로 올 시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의 올 시즌 키플레이어는 조던 풀과 카일 쿠즈마입니다. 골든스테이트로부터 이적한 조던 풀인데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경기를 승리로 이끌 능력이 있는 선수지만 특유의 기복 있는 플레이가 문제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프리시즌 기간 뉴욕전에서는 41득점을 기록했는데 토론토전에서는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7득점에 그쳤을 정도로 경기력 편차가 큰 조던 풀입니다. 옆에 보이는 쿠즈마 또한 마찬가지인데 쿠즈마 역시 경기력이 좋은 날과 아닌 날의 차이가 큰 선수인 만큼 이 두 선수는 올 시즌 얼만큼 기복 없이 꾸준히 플레이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할리버튼을 필두로 한 홈팀 인디애나의 전력이 전반적으로 더 우세해 보이는 만큼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의 주전 라인업은 지난 시즌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을 필두로 이제는 주전으로 자리매김한 쿠엔틴 그라임스, RJ 베럿과 줄리어스 랜들의 포워드 조합, 5번 센터 포지션은 미첼 로빈슨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든스테이트로부터 단테 디빈첸조를 영입하면서 백코트를 강화한 뉴욕입니다. 뉴욕의 키플레이어는 에이스 원투펀치 브런슨과 랜들 말고 두 젊은 가드들을 꼽아왔습니다. 바로 쿠엔틴 그라임스와 임매뉴얼 퀴클리가 그 주인공인데 이 두 선수들은 지난 시즌에도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맹활약했고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슈팅 능력과 득점력을 갖춘 가드 자원인 만큼 올 시즌 뉴욕 경기를 보실 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적 시장을 가장 바쁘게 보낸 팀 중 하나입니다. 먼저 마커스 스마트를 멤피스로 떠나보낸 대신 미러키로부터 드루 할러데이를 영입했고 워싱턴으로부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기존의 팀의 원투펀치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건재한 상황에서 할러데이와 포르징기스의 합류로 인해 더욱 강력한 라인업을 갖추게 된 보스턴입니다. 올 시즌 보스턴의 키플레이어는 앞서 말씀드린 두 이적생인데 리그에서 수비력이 가장 좋은 드루 할러데이와 4, 5번 포지션에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르징기스가 팀에 잘 녹아들 수만 있다면 올 시즌에도 보스턴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올 시즌 보스턴의 경기를 보실 때 테이텀과 브라운의 활약 외에 드루와 포르징기스의 활약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의 주전 라인업 역시 지난 시즌과 비교해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마켈 펄츠와 제일런 석스로 구성된 백코트, 프란츠 바그너와 파올로 벤케로로 구성된 포워드 라인, 센터 포지션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웬델 카터 주니어가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랜도의 젊고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지난 시즌 경험을 많이 쌓았고 같이 손발도 많이 맞춰본 만큼 올 시즌이 잠재력과 경기력이 올라올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올랜도의 키플레이어는 파올로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너인데 이 두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팀의 원투펀치 역할을 하면서 맹활약했던 선수들입니다. 벤케로는 드래프트 1라운드 1픽 출신답게 데뷔 시즌부터 준수한 활약을 해줬고, 프란츠 바그너는 독일의 농구 월드컵 우승을 이끌면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 두 선수가 활약해준다면 올랜도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제법 굵직한 영입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토론토로부터 프레드 밴블릿을 영입했고 멤피스로부터 딜런 브룩스를 영입한 휴스턴입니다. 역시나 올 시즌 휴스턴의 키플레이어도 방금 말씀드린 밴블릿과 브룩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베테랑을 영입하면서 기존의 젊은 자원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프레드 밴블릿의 안정적인 리딩과 딜런 브룩스의 수비력이 더해진다면 기존의 무럭무럭 성장 중이었던 팀의 젊은 유망주인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와 알페렌 생군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과감하게 5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의 주전 라인업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벤 시몬스와 스펜서 디니디가 백코트를 구성할 것이고, 지난 시즌 피닉스로부터 넘어온 미칼 브리지스와 캠 존슨이 포워드 포지션을, 닉 클렉스턴이 골밑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브루클린의 키플레이어는 벤 시몬스와 미칼 브리지스입니다. 벤 시몬스는 최근 몇 년간 가진 재능과 기대감에 훨씬 못 미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고질적인 허리 부상이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허리 상태가 필라델피아 시절만큼 회복이 됐다고 하고, 실제 프리시즌에 보여준 몸놀림도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리그 정상급의 수비력과 볼 핸들링을 갖춘 시몬스인 만큼 재기량을 보여준다면 브루클린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키플레이어는 미칼 브리치스인데, 지난 시즌 피닉스로부터 합류해 바로 팀의 에이스로 자리잡은 브루클린의 핵심 선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에도 브루클린의 득점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브리치스인 만큼 브루클린 경기를 보실 때 이 브리치스의 플레이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에도 역시나 올스타 백코트 듀오가 팀의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우스 갈랜드와 도노반 미첼 두 원투펀치는 실제 지난 시즌 경기당 49.9점을 합작했을 정도로 훌륭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두 선수가 부상 없이 함께 경기를 뛰는 게 관건이고, 지난 시즌 경기에서 한 선수가 잘하면 다른 한 선수는 부진한 패턴을 자주 보여줬는데, 이러한 기복을 얼만큼 줄이느냐도 올 시즌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올 시즌 클리블랜드의 키플레이어는 앞서 말씀드린 미첼과 갈랜드 외에 새로 팀에 합류한 이적생들로 꼽아왔습니다. 바로 맥스 스트러스와 조지 니앵이 그 주인공인데, 이 두 명은 수비력과 스팟업 점퍼 생산이 좋은 윙 자원입니다. 스트러스와 니앵이 제 몫을 해줄 수 있다면 클리블랜드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윙라인의 공수 생산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클리블랜드 경기를 보실 때 갈랜드와 미첼 외에 이 두 선수의 활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8번 시드의 기적을 일으키며 NBA 파이널까지 올랐던 마이애미인데, 올 시즌을 앞두고 제대로 된 영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팀의 핵심 로테이션 자원이었던 맥스 스트러스와 게이브 빈센트가 팀을 떠나면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한 마이애미입니다. 주전 라인업을 살펴보면 여전히 노장 카일 라우리와 지미 버틀러가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식스맨 에이스에서 이제는 팀의 주전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하는 타일러 히로의 활약 여부도 올 시즌 마이애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마이애미의 핵심 빅맨이자 공수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는 뱀 아데바요 역시
제 몫을 해줘야만 올 시즌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의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앞서 언급드린 지미 버틀러와 타일러 히로입니다. 지난 시즌 투혼을 발휘하면서 팀을 NBA 파이널까지 올려놨던 버틀러는 올 시즌에도 팀의 1옵션이고, 지난 시즌 잦은 부상으로 다소 아쉬운 활약을 펼쳤던 타일러 히로 역시 제 몫을 해줘야 버틀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시즌 전력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마이애미인 만큼 기존의 핵심 선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부상에서 돌아온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과 올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5번째로 지명된 오사 톰슨으로 백코트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닝햄은 언제나 부상 없이 건강만 하다면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 가드고, 루키 톰슨은 프리시즌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디트로이트의 핵심 자원이 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팀의 베테랑 보얀 보그다노비치는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개막전 결장이 유력해 보이고, 팀의 프론트 코트는 아이제아 스튜어트와 제일런 듀렌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빈 베글리 3세와 제임스 와이즈먼도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 페인트존 실점이 리그에서 3번째로 많았던 디트로이트인 만큼 빅맨 자원들이 얼만큼 페인트존을 사수해 줄 수 있느냐도 올 시즌 중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역시 앞서 언급드린 케이드 커닝햄과 오사 톰슨, 두 젊은 가드가 되겠습니다. 이 젊고 재능 있는 두 가드가 명장 몬티 윌리엄스 지도하에 얼만큼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지미 버틀러의 출전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프리시즌 모든 경기를 결장했었던 버틀러인 만큼 출전 여부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버틀러가 출전한다면 홈팀 마이애미의 승리를, 만약 결장 소식이 들려온다면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메인 핸들러이자 핵심 가드였던 프레드 밴블릿이 팀을 떠났고, 그 대체자로 레이커스로부터 데니스 슈로더를 영입했습니다. 다만 밴블릿의 공백을 슈로더로 온전히 메우기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인 만큼 기존의 핵심 자원이었던 스카티 반스, 오지 아누도비와 파스칼 시아캄 등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대변되던 토론토 특유의 농구를 이끌었던 닉 널스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올 시즌 토론토가 어떤 스타일의 농구를 보여줄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올 시즌 토론토의 키플레이어는 앞서 언급드렸던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과 이적생 데니스 슈로더입니다. 시아캄은 팀의 에이스로서 공수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고, 슈로더는 밴블릿의 대체자로 팀의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잘 수행해줘야 하는 올 시즌입니다. 팀의 메인 볼 핸들러와 감독이 바뀐 토론토인 만큼 어떤 농구를 보여줄지 시즌 초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지난 시즌과 동일한 주전 라인업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테랑 마이크 콘리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와 루디 고베어, 트윈 타워는 리그 최고의 4번 5번 조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타운스가 부상 없이 많은 경기를 소화해 줄 수 있다면 에드워즈와의 긍정적인 시너지도 기대해 볼 만한 미네소타입니다. 키플레이어 역시 앤서니 에드워즈와 칼 앤서니 타운스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공격력을 갖춘 두 에이스가 얼만큼 건강하게 함께 뛸 수 있느냐가 올 시즌 미네소타의 성적을 좌우하는 데 가장 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나란히 프리시즌 전승을 거둔 두 팀이 만난 만큼 접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과감하게 5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의 주전 라인업은 지난 시즌과 변동이 없습니다. 올 시즌에도 주전 포인트 가드 론조 볼은 부상으로 인해 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코비 화이트가 다시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잭 라빈과 더마 드로잔, 두 원투펀치가 올 시즌에도 팀 공격을 이끌 것이고, 패트릭 윌리엄스와 니콜라 부세비치가 프론트코트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미러키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베테랑 제본 카터를 영입하면서 가드 뎁스를 보강한 시카고입니다. 올 시즌에도 시카고의 키플레이어는 더마 드로잔, 잭 라빈 두 원투펀치가 되겠습니다. 미드레인지 장인 드로잔은 지난 시즌 제 몫을 잘 해줬고,
라빈 역시 기복 있는 플레이는 아쉬웠지만 터지는 날에는 확실하게 게임을 캐리하면서 폭발력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드로잔과 라빈, 이 두 핵심 선수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 시티는 지난 시즌 팀의 유망주들이 주전으로 많은 경기들을 소화하면서 그야말로 포텐이 터진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리그를 대표하는 가드가 됐고, 조시 기디 역시 특유의 경기 조율 능력과 다재다능함을 통해 오클라호마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일런 윌리엄스 역시 공수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고, 무엇보다 부상으로부터 돌아온 챗 홈그렌이 프리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오클라호마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역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챗 홈그렌인데, 두 선수 모두 부상만 없이 경기를 많이 뛸 수 있다면 오클라호마의 돌풍을 이끌 수 있는 자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홈그렌은 NBA 역대급 재능으로 평가받는 샌안토니오의 빅터 웬바냐마와의 프리시즌 맞대결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높인 만큼 올 시즌 OKC 경기를 보실 때 이 두 선수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홈팀 시카고는 잭 라빈과 더마 드로잔이 터져준다면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길저스 알렉산더를 필두로 팀의 젊은 자원들이 활약해준다면 원정팀 오클라호마 역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올 시즌 초반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먼저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총기 소지 이슈로 인해 2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어서 팀의 주전 센터 스티븐 아담스가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대에 오르면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주전 가드와 센터의 부재 속에서 맞게 된 시즌 초반인데,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선수는 데스먼드 베인과 제런 잭슨 주니어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묵묵히 제 몫을 잘해준 두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데스먼드 베인은 프리시즌 4경기에서 높은 3점슛 성공률을 바탕으로 평균 득점 22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폼이 좋은 상황이고, 제런 잭슨 주니어 역시 프리시즌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키플레이어로 꼽지는 않았지만 주전 센터 스티븐 아담스의 공백을 메워야만 하는 제비어 틸먼의 활약 여부 역시 멤피스에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지난 시즌과 동일한 주전 라인업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CJ 맥컬럼과 브랜든 잉그램 듀오가 백코트를 구성할 것이고, 자이언 윌리엄슨과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프론트코트를 구성할 것입니다. 올 시즌 뉴올리언스의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자이언과 잉그램인데, 두 선수 모두 부상 없이 경기를 뛸 수만 있다면 언제든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에이스 자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시즌 기간 자신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수비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비를 보였던 자이언이고, 잉그램도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력을 회복한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 상대 멤피스가 주전 센터 아담스의 이탈로 페인트존 수비가 약해진 만큼 자이언 윌리엄슨의 활약 여부에 따라 개막전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현재 홈팀 멤피스 쪽으로 투표율이 과도하게 몰린 것 같습니다. 모란트와 아담스의 공백과 뉴올리언스 완전체의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뉴올리언스 쪽 이변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원정팀 뉴올리언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조던 클락슨과 테일런 홀튼 터커로 백코트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라우리 마카넨이 올 시즌에도 팀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로부터 합류한 존 콜린스와 팀의 주전 센터로 자리 잡은 워커 캐슬러가 프론트코트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콜린스와 캐슬러, 백업 센터 켈리 올리닉으로 이어지는 빅맨 라인의 사이즈는 리그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지난 시즌 다소 아쉬웠던 수비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유타의 키플레이어는 라우리 마카넨과 이적생 존 콜린스입니다. 지난 시즌 유타로 둥지를 옮기면서 커리어 최고 시즌을 보낸 마카넨인데 올 시즌에도 활약을 이어갈지가 주목됩니다. 이적생 존 콜린스는 페인트존과 3점 라인을 오가며 활약해줄 수 있는 자원인 만큼
마카넨과의 긍정적인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올 시즌 유타 경기에서 두 선수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과를 냈었던 검증된 주전 라인업이 올 시즌에도 동일하게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 디에런 팍스와 케빈 허터가 백코트 듀오를 이루고 있고, 해리슨 반즈와 키건 머레이가 포워드, 팀의 주전 센터이자 컨트롤 타워인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올 시즌에도 팀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백업으로 맹활약했던 말릭 몽크와 다비온 미첼 역시 올 시즌에도 팀의 세컨 유닛 구간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세크라멘토의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팍스와 사보니스입니다. 지난 시즌 팀의 17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던 핵심 선수들인 만큼 올 시즌에도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팍스는 지난 시즌 클러치 타임에서 리그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과시했던 에이스고, 사보니스는 리그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빅맨 자원인 만큼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세크라멘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와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NBA 역대급 세너로 평가받고 있는 빅터 웬바냐마를 품는 데 성공하면서 시즌 개막 전부터 가장 이목을 끄는 팀이었습니다. 명장 포포비치 감독 지도하에 리빌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샌안토니오고, 거기에 웬바냐마라는 거물 신인까지 합류하면서 올 시즌 단순 리빌딩 팀이 아닌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디 오스만과 레지 블록을 영입하면서 팀의 경험 있는 자원들을 수혈한 점 또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주전 라인업으로 제레미 소엔과 데빈 바셀이 백코트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 웬바냐마와 잭 콜린스가 프론트 코트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샌안토니오의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빅터 웬바냐마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웬바냐마가 얼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 향후 샌안토니오의 미래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웬바냐마와 더불어 켈든 존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데뷔 후 첫 평균 득점 20점 시즌을 보냈고, 리머텍과 캐치앤슛 능력을 보유한 젊은 윙자원인 만큼 올 시즌 팀의 스코어러 역할을 해줘야만 하는 켈든 존슨입니다. 샌안토니오 경기를 보실 때 이 두 선수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올 시즌 변화가 좀 있습니다. 먼저 돈치치와 어빙 두 올스타 백코트 듀오는 그대로지만 팀의 핵심 빅맨 자원이었던 크리스찬 우드가 팀을 떠난 댈러스입니다. 그랜트 윌리엄스를 영입하면서 프론트 코트를 보강했지만 올 시즌 5번 센터 포지션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드와이트 파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키 데릭 라이블리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누가 됐든 센터 포지션은 다소 약한 게 사실입니다. 레지 블록을 떠나보낸 대신 세스 커리를 영입하면서 벤치를 보강했고, 지난 시즌 눈에 띄게 성장한 제이든 하디는 올 시즌에도 댈러스의 벤치 에이스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댈러스의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올스타 듀오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입니다. 두 선수의 실력과 영향력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도 공격보다는 확실히 수비에서 문제가 있었던 댈러스였던 만큼 올 시즌에도 공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치치와 어빙이 있다고 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스턴으로부터 영입한 그랜트 윌리엄스가 올 시즌 댈러스 수비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더사이즈 빅맨인 그랜트 윌리엄스의 수비력과 스페이싱을 통해 돈치치와 어빙의 수비 부담을 줄이고 공격에서 시너지를 내줄 수 있다면 어떤 팀과 붙어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의 젊은 자원들이 홈에서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샌안토니오 쪽 역배 사이드로 승과 5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지난 시즌과 동일한 주전 라인업이 예상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과 폴 조지가 백코트 듀오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테렌스 맨과 카와이 레너드가 포워드 포지션을 맡을 것입니다. 주전 센터는 이비차 주바치고, 백업으로는 메이슨 플럼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지난 시즌 벤치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노먼 파월 역시 올 시즌에도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클리퍼스의 키플레이어는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인데, 이 두 원투펀치는
언제나 부상 이슈를 달고 사는 선수들입니다. 부상만 없이 뛸 수 있다면 팀을 우승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는 에이스들인 만큼 올 시즌도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팀의 독보적인 에이스 데미안 릴라드가 팀을 떠나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릴라드가 떠나면서 사실상 팀의 1옵션은 앤퍼니 사이먼스가 맡게 됐는데, 사이먼스는 릴라드가 부상 중일 때도 팀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1옵션 역할이 크게 어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이먼스의 짝꿍으로는 올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세 번째 픽인 스콧 핸더슨이 유력합니다. 핸더슨은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손꼽히는 가드 유망주로 불렸던 만큼 올 시즌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센터 포지션에도 변화가 눈에 띄는데, 유서프 너키치가 팀을 떠나고 디안드레 에이튼이 포틀랜드에 합류했습니다. 줄곧 친정팀 피닉스와 불화설이 돌았던 에이튼인데 결국 포틀랜드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또한 보스턴으로부터 로버트 윌리엄스 3세를 영입하면서 확실하게 빅맨 자원들을 보강한 포틀랜드입니다. 에이스 릴라드는 팀을 떠났지만 나름대로 팀 전력을 보강한 모습입니다. 올 시즌 포틀랜드의 키플레이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앤퍼니 사이먼스와 디안드레 에이튼입니다. 사이먼스는 이제 릴라드의 그늘에서 벗어나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하고, 이적생 에이튼도 훌륭한 스크리너로서 사이먼스와 핸더슨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젊은 가드들과 베테랑 센터 자원들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한 포틀랜드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28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